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마침 이제 주가가 이제 조금 큰 폭으로 올라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그 마음이 놓으시겠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생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항상 이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시 올랐다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판단을 갖다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처분을 갖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갖다가 하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보유를 갖다가 하는 편이 이제 훨씬 이제 나은 이제 전략이 되겠죠. 제가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그 기초탄탄 경제교실이라고 해서 마치 이제 공기처럼 우리가 숨쉬고 항상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경제라는 이제 문제를 피할래야 피해갈 수가 없는 이제 문제인데, 그게 이제 조금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그 경제를 바라보는 눈,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이제 경제 기사를 갖다가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갖다가 이제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뭐 옛날에 이제 그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뭐 전공에 따라서 뭐 이런 전공은 어떤 이제 뭐 그 사물을 갖다 본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그 경제 문제를 갖다 이제 바라볼 때도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기본 이제 경제 이론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이제 방법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이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가 문제가 있는데, 이 유가를 갖다가 바라보는 어떤 시선, 그리고 이제 이 분석하는 툴 중에 이제 정치론 혹은 이제 음모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옵니다. 이제 세력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옛날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흔히 얘기를 하기를 갖다가 뭐 미국이 맘만 먹으면은 뭐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식의 이제 이야기들인데, 일면 이제 보면은 뭐 그런 역학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그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갖다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역시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 원리다. 그 경제 원리 안에 있어서는 역시 그 시장의 어떤 법칙, 시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수요와 공급의 이제 법칙을 놓고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요, 분석하고 파악하는 어떤 훈련을 하는 이 기초탄탄 경제교실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뭐랄까 경제 현상을 갖다가 보는 어떤 분석하는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거의 틀림이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태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어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소득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이제 그 일반 재정하고 이제 그 이제 세금 문제를 갖다 다루면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어떤 수입과 지출을 갖다 이제 말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많은 지출을 하게 되죠. 뭐 복지 지출, 어떤 뭐 국방비 여러 가지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지출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이제 지출할 돈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이제 걷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세금이죠, 세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 대부분의 이제 시민들은, 사람들은 이제 세금 내기를 사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지어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소득세를 하는 게 왜 있는지 자기는 아직도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세금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는 이제 조세 저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세 저항에 대한 어떤 뭐랄까 심도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크다는 거죠. 요번 시간 이제 말미에 그 전체적인 재정하고 이제 그 세입 세출을 갖다 마무리 지으면서 그 각국의 어떤 그 뭐랄까 법인세 이제 비중 같은 것도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세금도 이 전체적인 어떤 경제 문제하고 이제 그 경제 원리에 따라서 아닌 것 같지만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돌아간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순서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그리고 이제 경제 체제, 요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를 갖다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는 가장 크게 위에서 전체적으로 갖다 지배하고 있는, 룰링하고 있는 어떤 그것이 있다면은 이제 시장입니다. 시장에 항상 경제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장 그 경제 문제는 일단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특히 이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한두 더 파악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체제라는 것은 이제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은 결국 시장주의 체제라 하고 이제 마찬가지 이제 그 원리가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이제 그 환율 부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환율 부분 오늘도 뭐 환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있겠지만은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 경제 전체, 우리 뭐랄까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경제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이 각국의 이제 환율 문제라는 것은 이자율하고 함께 굉장히 이제 그 모든 경제 주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말씀드렸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를 갖다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키워드, 경제 문제에 있어서 키워드라는 것은 이제 불황이다. 이 불황 문제에 따라서 사실 이제 전체적인 각국의 어떤 그 움직임이 다 이제 함께 이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도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기 순환 국면 중에 이제 한 부분이다 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제수지 부분, 국제수지에는 경상수지와 이제 무역수지로 나눠지고,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눠지고, 경상수지 안에는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 혹은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같은 이제 얘기입니다만은 이걸 전부 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통화물가, 그리고 이자율이 이제 함께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치 이제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한국은행 통화금융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춰지지만, 사실은 이제 그 너무 이제 큰 차이가 나게, 물론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큰 차이가 나게 할 수는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소득 부분을 갖다가 이제 남겨두고는 있지만은 이 어떤 공식적인 아니면은 정기예금 이자율과 이제 국민소득하고 관계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거의 이자율을 갖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뭐랄까요, 그 나라의 어떤 국민소득 수준도 이제 대강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하고 임금,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가장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대학 졸업자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의 어떤 게딩잡, 취직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다 하는 이제 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재정하고 세금.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부의 지출하고 수입을 갖다가 재정이라고 하고, 또 가장 큰 부분 중엔 이제 그 일반 국민 혹은 이제 소비자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어떤 세금 문제를 갖다가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할 것은 뭐 경제 이론이나 이제 정치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이제 다루면 되는 거고, 세계 경제도 이제 그동안에 조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경영에 대해서, 경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제 깊이 말씀드린 다음에 국민소득을 갖다가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국민소득을 마무리하고 시간이 좀 남는다면은 한국 경제와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연결되어 왔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떤 현재 2015년 어떤 3월달 15년의 어떤 한국 경제라는 것은 어떠한 이제 역사를 갖다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갖다가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제 나왔던 어떤 그 핫 이슈들, 경제 이슈들을 갖다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거하고 연결시켜서 어떤 분석을 갖다 해 나가면서 마치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교과서로 배운 다음에 응용 문제를 갖다 푸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번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련 기사 중의 순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배웠던 순서대로 어떤 그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배웠던 순서대로 이자율이면 이자율, 뭐 고용이면 고용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해서 이제 이 말씀을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그 유가 문제죠. 유가 문제인데, 유가가 이제 또 이제 급락을 했다는 이제 그 뉴스를 갖다가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이제 그 내고 있는데, 이 유가를 갖다가 바라보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분석 툴도 결국 이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유가가 급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오일에 그 석유에 수요보다도 이제 공급이 이제 굉장히 많다 하는 게 이제 첫째 이유입니다. 그 이제 수요가 이제 적어지는 이유는 이제 전체적으로 불황 문제죠. 불황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급락을 할 정도로 이제 그 뭐랄까요, 그 했던 어떤 그 시장적인 어떤 그 요인은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의 이제 셰일 가스라는 거죠. 셰일 가스, 셰일 파워라는 것인데, 사실 이제 작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 그 양적 완화를 갖다가 이제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를 스톱을 하면서 그 달러가 이제 급등을 갖다 하게 됐는데, 미국이 이제 그 어떤 양적 완화를 갖다 했던 것은, 미국이 그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론서부터 해서 경기가 이제 굉장히 나빴는데, 마침 이 미국에서 이제 셰일 가스를 갖다가 이제 그 채굴하는 어떤 기술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면서 이 일자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마침 이제 작년 중반까지는 이제 유가가 한 80불, 90불, 70불 뭐 왔다 갔다 해서 제법 이제 채산성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그 셰일 가스를 갖다가 많이 이제 이 공급을 갖다가 하면서 어떤 수요와 공급상에 이제 그 뭐랄까 언밸런스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급이 수요보다 이제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이제 내려갔는데, 급락을 갖다가 하게 된 것은 사실은 또 이제 그 뭐랄까 설상가상이라고, 거기에다가 일본이라든지 EU라든지 이제 중국 이런 어떤 메이저 나라들이 양적 완화 혹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 이 통화의 가치가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달러가 이제 급등 갖다 하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이제 그 폭락을 갖다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 신문에서는 셰일 파워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는데, 어쨌든 다른 어떤 그 과정들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어떤 그 WTI, 이 WTI는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어트 해가지고 서부 텍사스 중진류 이제 가격으로 유가, 그러니까는 이제 세계 모든 나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이제 뭐랄까요, 유가 대표죠. 그것이 이제 거의 30불대까지 이제 내려왔다. 이제 급락을 갖다 했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인가요? 그 다음날 그 뉴스에서는 이 미국이 갑자기 이제 그 셰일 가스 이제 생산을 갖다가 규제를 했다 하는 이제 그 규제를 갖다 강화했다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결국 가만히 이렇게 이제 미국이 이제 보다 보니까 셰일 가스를 갖다 계속 생산을 해서는 자기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이제 혼란을 갖다 줄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새로운 이제 판단을 갖다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 규제를 갖다 강하게 돼서 이 유가 흐름에 이제 새로운 변수로 이제 등장을 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이제 뭐랄까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 큰 영향을 갖다 주지 않고
조금씩 이제 영향을 갖다가 주는 어떤 이 임팩트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큰 대세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돌려보려고 하는 이제 그 노력들 아니면은 이제 정책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뭐랄까 경제 문제를 갖다 보면은 정책이 어떤 시장을 갖다가 이기지는 못한다 하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미국 정부로서도 어떤 세계 경제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뭐랄까요, 규제를 갖다가 이제 생산 규제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생산 규제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렇잖아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미국 뭐랄까요, 경제가 물론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나빠지게 되겠죠. 나빠지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제 양적 완화는 이제 스톱을 시켰습니다만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금리 인상까지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 어떤 움직임 자체가 조금 이제 지연이 되는, 이제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제 있겠죠. 이 이야기는 이제 요즘 며칠째 이제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올해 7% 성장도 이제 쉽지 않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비슷한 기사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거는 이제 사치하고라도 전 세계의 중저가 제품을 갖다가 이제 공급하는 마치 이제 세계의 공장 같은 이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어떤 뭐랄까요, 이제 못 사는 사람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나 유럽 아니면은 아시아 이제 각국에서도 조금 이제 빈민층 내지는 이제 중산층들이 좀 저가의 어떤 물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소비재들을 갖다가 사서 이 생활을 갖다가 영위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국의 역할로서는 세계 전체적으로 물가가 이제 안정되는데, 물가가 낮아지는데 이제 크게 기여를 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이 올해 7% 성장도 이제 어렵다. 이제 굉장히 이제 큰 문제라고 이렇게 이제 크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제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왜 이제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중국에는 이제 13억 인구가 지금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반 이상이 이제 서쪽에 있는 아직까지도 뭐랄까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쪽에 있는, 중국으로 봐서는 이제 동쪽이죠. 동쪽에 있는 어떤 해안에 있는 어떤 뭐랄까요, 공업지역으로 와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이런 산업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세계적인 이제 경기가 나빠서 그나마 이제 중저가 제품도 이제 안 팔리게 되면은 이 공장들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을 닫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일할 데가 없고, 일할 데가 없으면 이제 뭐랄까요, 이제 임금이 나오질 않죠. 쉽게 해서 이제 봉급쟁이도 이제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큰 이슈가 이제 되는 이제 일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 연말 연초로 해가지고 이제 유가 하락이 이제 급락을 했죠. 유가가 급락을 해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석유를 갖다 생산하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도 이제 마치 러시아처럼 이제 외환위기 이제 경고 등이 커졌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심각한 이야기죠. 이제 어느 나라든지,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지 아니면은 남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이제 아시아 국가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제 크게 이제 부도가 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휘청거리는 이제 그런 이제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랄까요, 원화 가치가 이제 많이 떨어졌죠. 달러가 이제 급등을 하니까 이제 떨어졌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네요. 한국이 이제 2.7% 이제 내렸는데, 오른 거죠.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환율 자체는 오른 거죠. 말레이시아 이제 링기트 같은 경우는
7.9% 거의 8%나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통화 가치가 이제 굉장히 이제 낮아졌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가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유가가 막 오를 때는 정말 내렸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모든 것이 한쪽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다른 면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어떤 그 현상이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정치권 혹은 이제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최저임금을 갖다가 이제 대폭 인상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를 갖다 시행하고 있는데 뭐 지금 한 5,600원 이제 5,000시간당 이제 5,600원 정도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5,630원인가요?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법정,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이제 그 정치권에서 결정되는, 정부에서 결정되는 어떤 그 임금 인상 같은 것들이 기업에 이제 부담을 갖다가 많이 줘서 제가 이제 그 고용임금 일 이걸 갖다가 할 때 기업의 산업계의 어떤 그 임금의 어떤 총액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정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거 내에서 이제 나눠 먹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건데 한쪽에 어떤 임금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n분의 1로 나눠야 되는데 그 어떤 파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그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이 이제 결국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는 일자리가 이제 적어져서 그 임금을 갖다가 맞춰야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여태까지 그래 왔고 뭐 많은 이제 일자리가 있습니다만 그나마 적은 임금을 갖다가 가지고 고용을 갖다가 해서 적은 임금이나마 줄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부담을 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고용임금 일을 갖다 하면서 제가 이제 수차례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가 사실 그 대학 졸업자들, 특히 이제 그 젊은이들이 그 취직을 못해서 이제 꿈을 갖다가 잃고 희망을 갖다가 잃고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정부의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제 흐름 아니면은 이제 뭐랄까 이게 전에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치권 혹은 이제 정책에서 이제 한 번 이제 잘못 깬 어떤 그 단추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잘못 깨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대학 졸업자를 갖다가 확 줄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대학을 필요 없이 대학을 갖다 가지 않고 이 뭐랄까요, 그 고등학교나 전문학교를 졸업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전문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서 그 일자리를 갖다가 채용으로 해서 이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조금 이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많은 이제 80, 90% 되는 그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대학 진학하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계속해서 어떤 취직 안 되고 이제 쌓여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큰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큰 이제 테두리 안에서 이 취업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학점을 갖다가 이제 일부러 이제 판크를 내서 등록금을 갖다 또 내고 이제 졸업을 갖다가 이제 계속 미루는데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젊은이들한테 그래도 뭐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이렇게 이 본인들, 이 젊은 사람들로서는 정말 이렇게 답답한 노릇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기성세대들, 저희 같은 이제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들이 이제 어찌됐건 이제 꿈을 갖다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갖다가 해 주기를 갖다가 이제 정말 그 간곡하게 바랍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계속해서 하던 재정하고 이제 세금 문제를 갖다가 오늘 마무리를 갖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소득세라고 이제 하는 세금을 이제 나누면은 이제 직접세하고 간접세 크게 나누면 이제 직접세하고 간접세가 되고, 직접세는 이제 대부분 크게 이제 보는 것이 직접세, 소득세입니다. 소득세하고 이제 소득세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개인한테 가는 거고, 직접세 중에 이제 또 큰 부분을 갖다 차지하는 것이 이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하고 이제 간접세 부분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죠. 일종의 이제 소비세 형태인데, 이 부가가치세하고 특별소비세가 있습니다만은, 특별소비세는 이제 비중도 이제 그렇게 크지 않고, 아주 오래 전에 70년대 초에 이제 만들어졌던 어떤 세금 이제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특별소비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은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기, 테레비, 냉장고 이런 거에 이제 다 붙이는 이제 세금이니까 큰 이제 이 소비세에 이제 조금 더 많이 붙인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소득세는 대강 이렇게 한 7개, 8개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부동산 양도소득 말씀드렸고, 근로소득 말씀드렸고, 퇴직소득 말씀드렸고, 연금소득 다 말씀드렸고, 기타 소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업소득하고 이제 종합소득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갖다가 이제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한테 이제 소득세를 갖다가 매기는 이제 방법은, 이 사업자는 이제 반드시 사업자 통장으로 이제 거래를 갖다 해야 됩니다. 사업자 통장으로 거래를 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갖다 계산해서 그 차이를 갖다가 이제 과세 표준으로 해서 이제 세금 납부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전년 1년, 그러니까는 2014년에 어떤 사업 어떤 소득을 다음 해 5월달부터 이제 소득세 신고를 갖다 한다고 그러죠. 5월 중에 이제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이제 신고해서 이제 납부를 갖다 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이제 물론 이제 이 강의가 어떤 세무사 공부를 갖다가 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갑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뒤져서 이제 사업소득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득세 부분을 갖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모든 소득세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갖다가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지출 중에서도 이제 공제하는 항목이 있어서, 그러니까 경비를 갖다 인정을 갖다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갖다 조금 이제 덜 내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다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 외에 이자, 아까 앞에 이제 말씀드린 이자, 배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해가지고, 이건 이제 개인소득세입니다만은, 합산을 해서 이제 개인별로 이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이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에는 사업소득 나름대로, 또 종합소득에는 종합소득 나름대로 다 이제 각종 이제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 제도가 이제 따로따로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이제 세액공제는, 이게 이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이거는. 세액공제라는 것은,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세율을 갖다가 곱하고 나온 어떤 이 과표라고 하죠. 과세 표준에서 다시 이제 빼는 겁니다. 빼는 것이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연금계좌, 그게 이제 보험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제 연금계좌에서는 또 이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세액공제, 이건 일반 세액공제고, 이건 특별세액공제로 해서 이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제 세액공제를 갖다 해주죠.
여기서 이제 뭐 조금 이제 그 특기할 만한 것은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 기부금 같은 게 아마 정당 기부금 아니면은 이제 그 자선단체 기부금, 뭐 종교단체 기부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요거는 이제 어느 거든지 반드시 이 증빙 서류가 이제 다 있어야 됩니다. 증빙 서류가 다 있어서 과표, 그러니까는 과표에서 다시 이제 그걸 갖다 뺨으로 해서 어떤 과표를 갖다 줄여서 그 세금을 갖다 조금 덜 내게 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적인 이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개인별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요, 소득이 있을 때 뭐 이자 배당 뭐 근로 뭐 사업 이렇게 해서 있을 때는 이 세금들을 갖다가 다 합해서 합산을 갖다가 해서 이제 뭐랄까 세금을 갖다가 이제 매기는데, 종합소득세율이 2013년에는 1,200만 원 이하는 이제 6%,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이제 15%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1,200만 원 이하에는 이제 이걸 갖다 빼질 않습니다.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4,600만 원까지는 일단 여기에서 얼마가 됐든지 간에 108만 원을 빼고 이제 그 계산을 갖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가서 3억 원이 넘게 되면 이제 38%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2,390만 원을 갖다가 이제 공제를 갖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표를 갖다가 줄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해줄 수 있지만은,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세금에 관련되는 책을 본다든지, 그 인터넷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조금만 찾아보셔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하는 정도로만 이제 그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합소득세를 갖다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자, 배당, 사업, 뭐 연금, 뭐 기타가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 6개, 7개 되는 이제 소득을 갖다가 다 합해서 일단 다 합한 다음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체계라는 것은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있고, 그 세율을 갖다 곱한 다음에 빼는 이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득공제를 갖다 하는 거죠. 기본공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이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이제 다자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그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소득에서 이제 미리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율을 갖다가 곱해서 6%,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6%에서 이제 38%까지의 그 세율을 갖다 각각 그 과세 표준 범위에 따라서 이제 한 다음에, 과세 표준에서 이제 세율을 갖다 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출세액, 소위 말하는 이제 과표가 나오는 거죠. 과표에서 세액공제를 갖다, 세액공제하고 세액감면을 갖다 해주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 특히 이제 국세청에서는 각 개인이 그 세무 계산을 갖다가 스스로 잘 해가지고 잘 이제 그 세금을 갖다가 내게 되면은 이제 기장세액공제라고 해서 또 몇 %를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국에서 이제 납부를 했을 때도 이제 신고만 제대로 하게 되면은 세액을 갖다 공제해주고, 우리가 이제 가끔 그 무슨 뭐 불이 난다든지 저기 홍수가 난다든지 했을 때 그 뭐 특별 이제 공제해 준다고 해서 하는 이제 그 손실세액 공제, 그리고 이제 배당세액 공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중과세를 갖다 막는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취지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이제 세액 공제, 근로소득을 이제 세액 공제를 갖다 해주는 목적은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될 수 있으면서 집에 놀지 않고 무언가 나가서라도 일을 갖다가 하게끔 하는 이제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요즘은 이제 그 나중에 그 부가가치세 할 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가 이제 전산화가 다 돼가지고 전자신고를 갖다 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실신고를 갖다 했을 때도 세액공제를 갖다 해주고, 중소기업에는 이제 특별세액도 감면을 갖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를 갖다 한 다음에 이제 가산세가 있죠. 가산세. 이제 그 신고를 갖다가 잘 성실하게 안 했을 때 하는 이제 그 가산세. 이 납부를 갖다가 불성실하게 했을 때 뭐 늦게 낸다든지 뭐 어떤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가산세. 보고를 갖다 불성실하게 했을 때 또 가산세. 증빙서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안 했을 때 또 가산세. 여러 가지 이제 가산세를 갖다가 또 플러스를 합니다. 한쪽에서 빼주고 한쪽에는 이제 그 더한 다음에 이제 그 기납부, 그러니까 미리 이제 납부를 갖다가 했을 때 중간 예납을 한다든지 수시로 이제 그 부과를 해서 낸다든지 또 원천 징수를 갖다 했을 때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다시 또 뺀 다음에 이거 갖다가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제 납부할 세액을 결정을 해서 이제 그 뭐랄까요 이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은 이제 고지서를 갖다 이제 발부를 갖다가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사업자는 이제 그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로 이제 나눠집니다만은 이 법인세라는 것은 이 법인한테 이제 물리는 겁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처럼 이제 일반 이 어떤 이름을 가진 일반적인 이름을 가진 이제 개인이 아니고 어떤 법인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SS 증권방송, 뭐 주식회사 SS 증권방송, 뭐 예를 들면 뭐 주식회사 다산투자경제연구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법인에도 사실은 이제 법인격이라고 해서 법인의 이제 그 뭐랄까요 그 개인과 거의 비슷한 이제 법인격을 갖다 주는 겁니다. 물론 감정적이나 이런 걸로는 뭐 필요가 없겠죠. 맞아요. 법인의 소득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큰 기업이나 이제 단체 등에 이제 부과를 갖다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이나 단체 등에 이제 법인격을 갖다 부과해서 하는 이유는 법인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일단 뭐랄까요 신뢰가 개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신뢰도가 이제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법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경영을 갖다 할 때는 투명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하나 지출이라든지 수입이 다 투명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은 일반적으로 개인보다 조금 더 이제 신뢰도가 이제 그 많이 된다는 거죠. 일단 법인세라는 것은 어떤 그 법인 통장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기업 통장을 갖다 가지고 수입에서 들어온 수입에서 지출을 갖다가 뺀 데에서 무조건 이제 이 법인세를 갖다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어느 정도 부과를 하느냐는 제가 다음 이제 그 장에서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수입과 지출의 범위라는 것은 특히 이제 지출의 범위는 이제 딱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고 그게 이제 뭐 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갖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갖다 알고 투명하게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지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개인으로 이제 하는 경우에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법 체계상으로 개인도 이제 그 어떤 사업의 소득이 나게 되면은 거의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다 이제 그 거의 80~90% 이상이 다 이제 드러나가지고 종합소득세를 갖다 다 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법인세에 있어서는 수입과 지출의 범위가 아주 그 명확하게 이제 돼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된 다음에 신고해서 이제 그 납부를 갖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간 지난 이제 작년 이제 2014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했던 어떤 모든 사업의 그 결과를 다음 해 그러니까 2015년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3월까지죠.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신고해서 이제 납부하도록 이제 이렇게 그 법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세무적인 얘기고, 그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법인세가 높을수록, 그러니까는 보통 그 북구라파라든지 이제 이 복지 제도가 이제 굉장히 잘 된 나라일수록 이제 세금 부담률이 이제 굉장히 높죠. 이제 다음 이제 그 표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제 제가 그 법인 세율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는 걸 갖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연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연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가 이제 이 사업 연도가 되겠죠. 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업, 그러니까는 돈을 갖다 벌기 위해서 하는 이제 이 회사, 주식회사 이제 중심이죠. 꼭 주식회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한 명의 사업자에서 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영리법인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입에서 지출을 갖다 뺀 게 이제 소득이죠. 그것이 이제 2억 이하면은 세율이 10%입니다. 그리고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를 갖다 2천만 원 해주죠. 아까 공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사업 경비적인 성격. 그리고 이제 경비 외에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모든 경비는 이제 법으로 정해서 다 공제를 갖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억을 갖다가 초과할 때는 22%를 갖다가 그 세율을 갖다가 매기고, 누진 공제를 갖다가 이제 4,200만 원, 아니 4억 2천만 원이네요. 4억 2천만 원을 갖다가 이제 해주죠.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이제 최고 세율은 이제 22%다. 2억 이하에는 10%, 뭐 이렇게 이제 일단 생각을 갖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OECD 이제 가입국인데, OECD 가입국의 어떤 법인세의 어떤 전체적인 이제 비교를 갖다 해보면은 미국이 35%입니다. 35%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높죠. 한 배 반 정도, 36%, 33%, 어쨌든 한 배 반이 넘죠. 35%. 프랑스가 34.4%. 유럽 국가, 프랑스도 이제 뭐랄까요, 유럽 전체 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차 대전 이후에 약간 이제 좌경화, 조금 이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복지 정책을 갖다가 가장 이제 잘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나라 중에 이제 하나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30%. 이게 이제 2011년 이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26%. 그리고 한국이 22%. 아까 이제 말씀드린 최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명목 최고 세율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천억이 넘으면은 이제 22%가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 그리스가 이제 20%, 헝가리가 19%, 카나다가 이제 16.5%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OECD 나라 중에서도 어떤 복지제도, 복지가 이제 비교적 이제 많이 이제 되는 나라일수록 세금을 갖다가 많이 당연히 걷어야 되죠. 그래야지만은 이제 복지로 쓸 재원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지난 이제 대선 때부터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이제 복지냐 성장이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다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이런 거 하고 이제 맥락을 갖다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만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제 설명을 갖다 듣고 나면은 정부 지출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정부 이제 세금을 갖다가 이제 걷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어떤 정부의 어떤 지출을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이제 그냥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그냥 통화 남발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이제 뭐랄까요, 재정 규모가 한 300조 내지 이제 350조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걷지 않고 다 이렇게 이 정부에서 이제 찍어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이제 그 쓴다라고 하면은 막 금방 이제 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뭐 몇 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에 한번 그 비디오를 그 강좌를 갖다 찾아보시면은 그 독일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소상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부의 지출을 갖다가 이게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한다는 것은 그런 나라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의 교훈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다 이제 일러주고 있죠. 그러면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이제 이 법인 세율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비교를 갖다 한 것입니다만은 이 각 나라들도 이제 법인 세율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이제 그 주요국들의 이제 법인 세율을 갖다가 이제 이 변화를 갖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세율이 이제 내려가는 추세로 이제 돼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만 하더라도 기업에서 벌어들인 어떤 그 수익에 돈의 반을 갖다가 세금으로 내게 돼 있었습니다. 46%였죠. 지금은 35%, 약 11%가 낮아졌네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까 이제 조금 전에 그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16.5%인데 전에는 36%였습니다. 36%. 그것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2010년에는 18%였다가 2011년에는 이제 16.5%로 이제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그 다른 나라들 조금 더 볼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였습니다. 198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50%인데 지금은 이제 34%.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에 56%였습니다. 반을 넘게 이제 정부에서 떼간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15%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24%, 아일랜드가 50%에서 12.5% 엄청나게 낮아진 거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불황이 이제 그 심화가 되면서 더 많이 거다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도저히 경제가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이 각국 정부에서는 이 법인세, 다른 세금보다도 이제 법인세를 갖다가 내려서 어쨌든 이제 기업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갖다 주고 기업들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기업들한테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첫째는 사실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돈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벌면은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미리 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기업들이 이제 의욕을 갖다 잃게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갖다 해서 내 아이들을 갖다 다 째고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갖다 벌어가지고 이 벌은 돈을 갖다 가지고 이제 반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제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 일할 맛이 안 난다 하는 것이 이제 어느 나라나 이 국민들 특히 이제 기업하는 기업인들이면은 누구나 다 느끼는 어떤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절세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방법을 갖다 이제 동원하고 있죠. 차라리 정부에다가 돈을 갖다가 내느니 이 기업들 임원들한테 아니면 직원들한테 이제 주겠다. 이 비용으로 이제 떨어서 이 세금을 갖다가 이제 적게 내겠다 하는 뜻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일전에 뭐 기업들의 이 보수를 갖다가 공개하라 뭐 이런 이제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만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갖다가 내지 않기 위해서 비용으로 해서 임원들한테 많이 주고 물론 이제 그 임원은 소득세를 갖다 내야 되겠지만은 법인은 어쨌든 이제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제 세금 부분을 갖다가 마무리하면서는 거시경제학에서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경제를 갖다 보는 데 있어서의 어떤 맥락은
이 정부와 이제 기업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세금 문제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요 부분은 다시 이제 국민소득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조금 시간이 나오면은 다음에 하는 기업하고 이제 경영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요걸로서 해서 그 재정하고 세금 부분을 갖다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갖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업 경영에 대해서 한 4시간 정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